자, 그래서 이렇게 그 경락학설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 경락학설 뭐 전체적인 목차는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의학교를 배우면서 했던 내용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쭉 크게 정리해 보면은 이런 표로 대략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표, 자, 이 표를 한번 보시고 표를 한번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한번 고민 좀 해보시죠. 조별로 이야기하면서 이 표를 어떻게 설명하면은 좋을까 하는 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자, 이 표를 봤을 때 이 표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표를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 사진 찍으세요. 자, 사진 찍어서 한번 쭉 보세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인공지능에는 뭐라 하나 확인도 해보시고, 다 찍었어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저걸 뭐 여러분한테 새로운 걸 원한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수준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한의학교를 배워온 거에서 저 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나는 저 표를 어떻게 생각한다 하는 걸 이야기하시면 돼요. 앞에 나가 사진 찍어도 돼요. 조별로 이야기해 보세요. 네. 조원들끼리 같이 이야기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조원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세요. 자, 이야기들 되셨죠? 자, 누가 나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자, 나와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자, 누가 나올래요? 나와서. 자, 어떻게 생각을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여기 보면 정상 인체였다가 인체가 발병을 하니까 여기는 가장 정상인 사람의 몸을 뜻하겠고 여기는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이 났다. 그러면 이거를 어, 연구하는 학문은 병리학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를 보면 진단 방법, 진단학이라고 쓰이는데 그 임상의학, 그러니까 이거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임상의학이라고 하는 것 같고 요 임상의학이 어떻게 요거를 진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은 진단 방법을 말하는 진단학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여기 원과 방이 있는데 방법 원칙이에요. 방법 원칙 네 예. 그렇죠. 이렇게 읽으니까. 근데 여기는 치료라고 쓰이는 라고 할 것 같은데, 이 치료하는 방법과 치료해야 되는 원칙, 이거를 원칙을 통해 가지고 방법을 만든다. 약간 화살표가 그 이쪽 방향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치료를 할 때. 그리고 이거는 논치, 변증 논치라고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배웠는데 정확히 뭔지는 아직
배운 적이 없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뭐 혹시 뭐 질문이나 뭐 또 다른 이야기 할 거 있는 사람들. 자,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예, 마이크 줘보세요. 갖다 주게. 예. 그 저기 표 안에 변증이랑 논치가 지금 있는데 저희도 뜻은 잘 모르겠고 발표할 때도 뜻은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표 안에서는 저게 어떤 역할을 할지 대충 추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눈치가 문화다 약간 자질이다 진짜 이거니까 원칙과 그 방법을 어 연구하고 논하고 이걸 한다는 게 그 논치이겠고 변증은 이쪽에 관련돼 있으니까 그 병이 어떻게 발병했고 그거를 진단하는 거를 그 증상을 서로 이렇게 뭐 변별을 하면서 이런 학문을 이어간다. 그래서 변증이고 그 변증을 통해서 방법과 원칙을 논한다. 그걸 논치를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했고요. 마이크 줘보세요. 예,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조금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변증은 이론이랑 관련을 해가지고 진단을 하는 그러니까 증상 관련해서 진단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논치는 치료를 논한다니까 저기 딱 두 가지 과정, 원칙에서 방법을 끌어내는 그 과정을 논치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봤습니다. 예, 예, 수고했어요. 예. 갑자기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도표 비슷하게 하나 놓고서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했었죠. 우리가 한의학개론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 지금까지 1학기 동안 한의학개론 배우면서 언급해 왔던 부분들이 어느 쪽에 해당될까요? 이 중에서 떤 거에 해당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자,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내용들, 뭐뭐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1학기 때 뭐 했죠? 가장 처음에 뭐 했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해서요. 음양모양 전에 한 가지 더 했죠. 뭐죠? 예? 예, 천인상응이었죠. 천인상응 했고, 그 다음 음양오행 했고, 그 다음 또 뭐 했죠? 음양오행 다음에 가장 큰 내용 했잖아요. 장상론. 그걸로 끝났죠. 아, 장상론 다음에 이 장부가 있으니까 장부에서 같이 움직여주는 어떤 이런 것들에서 기혈진액이 있었죠. 거기까지 수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부터 하는 것이 병락이죠. 경락도 보면은 인체에서 경락이 뭐요? 실제 보여? 찾아내봐. 아무도 못 찾아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의학에서 경락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고 또 그걸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친구가 전공한 사람들은 경락이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도 치료를 했더니 치료가 또 되기도 하고 모든 게 해결도 되기도 하니까 이걸 믿어 말어.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거는 눈에 보여? 실제가 있어? 없어.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많죠. 실제로 보이거나 눈에 이 구조물을 딱 특정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한의학이 말도 안 되는 뭐 비과학적이다 뭐다라는 이런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어찌됐건 이런 경락도 보면은 인체 내부에서 장부끼리 어떤 기혈진액이 움직이는데 그 기혈진액이 움직이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이 경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이런 여러 구조물들을 연결시켜주고 어떤 기운들을 갖다가 보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경락이라는데 이런 경락들까지는 보면 전반적으로 여 앞에서 말했던 정상인체, 인식, 정상인체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들을 갖다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장상론, 장부에서 나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기혈진의 경락까지 이야기하면은 정상적인 인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뭐 생리학이나 경락병이라 해서 언급하는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상적인 게 됐으니까
또 뭘 보여야 되죠? 정상적이지 않은 게 나오겠죠. 자, 정상적이지 않은 거. 그걸 갖다가 보통 흔하게 뭐라 표현하죠? 병에 걸렸다. 질병이다. 라고 보죠. 자, 그럼 질병에 걸리는데, 아, 갑자기 내가 배가 아파. 왜 그럴까요? 모르죠. 왜, 왜 그럴까? 자,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머리가 아프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다 할 때 왜 머리가 아플까요? 경험 없어요? 머리 아픈 경험 많이 있잖아요. 어떨 때 아팠어요? 예. 지금처럼 제가 스트레스 줄 때 머리가 아파지죠. 잘 모르는 자꾸 말하라고 하니까 자꾸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아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기 걸려서 머리 아프기도 하고. 어제 과음을 해서 머리 아프기도 하고. 다 스트레스, 뭐 감기, 과음 같은 이런 것들이 있죠. 앞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병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라 표현하냐면은 병이 생겨나는 원인. 원인이죠. 아, 내가 감기에 걸렸으니까 감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이 원인이 있겠죠. 아, 병이 생기는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에 따라서 감기 걸렸을 때 머리 아픈 거랑 스트레스 받았을 때 머리 아픈 거랑 술을 많이 먹었을 때 머리 아픈 것이 약간 다르죠. 그 병이 진행되는 과정이 똑같은 머리가 아픈데 머리 아픈 것이 이 감기 걸렸을 때는 주로 뒤쪽으로 아프면서 좀 그럴 것이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막 욱신욱신 거리기도 하고 이 뭐야 또 술 먹어서도 뭐 이게 다른 뭐 머리도 멍하면서 아프기도 하고 하는 이 병이 진행되는 과정이 약간 다르죠. 원인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원인에 따라 병이 진행되는 과정이 병이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 이걸 갖다가 병기라고 그래요. 병기. 병이 생기는 원인, 그다음 그 원인에 따라서 병이 진행되는 과정, 이걸 갖다 병기.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해서 병인, 병기. 뭐라 한다고요? 예, 병인, 병기라고 하는데 이 병인, 병기를 합해서 병리학이라고 표현해요. 자, 우리가 병리학, 한방병리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병리학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병인, 병기. 질병의 원인에 따라서 이런 병리 기전으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병리학, 이렇게 했죠. 병리학에서 발병인체 인식. 자, 인체에 병이 발생한 것을 인식하는 것이 병리학이다. 라고 했어요. 자, 병이 있어요. 이런 병이 있으면 이제, 아, 내가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픈데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치료를 해야 되겠죠.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하려면은 나는 모르니까 일단 병원을 찾아가야죠. 병원을 찾아가서 선생님, 나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은 선생님이 물어보겠죠. 어디가 아프냐, 언제부터 아팠냐, 뭐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뭐라고 해요. 나중에, 아, 이런 것 같습니다. 뭐 급성 소화불량입니다. 급성 위염입니다. 이렇게 치료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묻고 답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병이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묻고 답하는 이런 과정들, 또는 그걸로 안 되니까 검사해보자, 뭐 하자, 이런 과정들, 이것이 뭐예요? 진단을 하는 것이죠. 진단을 하고 그 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병명이 나오겠죠. 아, 이런 병이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병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변증이라 하는 것이죠. 한약에서는 병명이란 게 없었어요. 질병 이름, 그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뭐, 지금 현대 당뇨병과 유사한 병증으로 소갈병이라는 게 있어요. 소갈이라는 이런 증상, 그다음 기침, 뭐 이런 것들은 이 병증에 대한 이런 이름이 있는데 병명, 우리가 말하는 뭐 당뇨병이다, 뭐다, 중풍이다 이런 거에 대한 인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냥 나타난 증상들에 대한 인식들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있었지만은 이걸 병으로 딱 이야기해주는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나타나는 징후들을 갖다가 이 변자가 무슨 변자인가요? 변별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나타난 징후들을 변별해내는 거. 자, 내가 머리도 아프고 배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안 아픈 적 없네요. 이렇게 아픈 거를 갖다가 이런 증상은 어떤 증상이라고 봐야 되느냐? 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이냐? 나이를 먹어 그런 것이냐? 술을 많이 먹어 그런 것이냐? 라고 이 징후를 갖다가 변별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하나 변조해 주는 것을 변증이라는데 그 징후를 변별하는 것은 이런 진단을 통해서 생리병리를 알고 거기에 따른
이건 여기서 생리해서 안 맞는다. 병리에서 여기에 맞는다. 하는 걸 다 조절해서 나중에 그 징후를 어떤 걸로 변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변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변증이 됐으면은, 당신의 병은 이래 이래 해서 나타나는 병이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약 먹으라고 치료를 해야 되겠죠. 약을 먹거나 침을 맞거나 해라라고 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증에 따라서 치료를 논한다. 맞는 치료를 논한다. 정상적인 치료. 자, 내가 스트레스 받고 감기에 걸려서 머리가 아프다 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감기 걸린 사람한테 써야 되는 처방과 그냥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계속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좀 머리가 좀 불편하고 안 좋죠? 그런 사람하고 치료가 같아야 되느냐? 다르겠죠. 그래서, 자, 감기 걸린 사람 치료와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서 있던 사람 치료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 치료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노라는 거. 이게 논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증 논치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한의학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의학 이론이 변증 논치이다. 치료에 관련되는 것은 변증 논치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이걸 갖다 약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법 방약. 이칠이, 법법, 그 다음 처방할 때 모방자, 그 다음 약. 그래서 이론과 이 치법과 방약, 처방과 약물. 그래서 이법 방약이라는 이런 용어를 써요. 어떤 용어를 쓴다고요? 예, 이법 방약이라는 이런 용어를 썼는데 이것이 거의 뭐 변증론치와 유사하시죠. 그래서 이법 방약, 그 원리, 치료하는 방법, 처방, 그다음 약물 같은 이런 입법 방약이라는 이런 원칙 하에서 그 처방을 내고 치료하는 이런 부분이고 그걸 좀 더 우리 한의학적인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니까 변증론치라는 걸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의학계론에서 수업하는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까지 수업을 하게 돼요. 뒤에 나온 부분들이 여기 밑에 있는 거, 요거,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쭉 한번 설명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부분은 이제 여기서 그 경락학설 중에서 경락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경락경이라고 해서 다시 또 언급이 되니까 한의학교는 시간에 이걸 뭐 자세하게 안다. 이 정도는 안 해도 될 것 같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경락이라는 용어가 언제 사용되느냐, 어떻게 활용하냐, 뭐 이런 부분들도 쭉 보면 되고요. 어, 요거는 그 통속한약 원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1950년대 이때 나온 책인데 이 당시에도 한의학이 이제 좀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정부 조직에서 한의학이라는 용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실제로 없앴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없으면 안 된다. 다시 만들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때 다행히도 요 통속한약 원론이라는 책을 쓰신 조원영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당시 초대 국회의원이었어요. 국회에서 이 한의학이라는 거 없애자라는 나왔을 때, 한의사를 불러다가 같이 이거 없애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한의학이라는 용어가 다시 법에 들어가게 그렇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으신 분인데 통속한의학 원론이라는 책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한의학을 좀 알려주자. 한의학을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좀 더 한의학에 대한 접근성이 더 좋지 않겠느냐. 뭐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양약은 너무 비쌌어요. 약값이 너무 비쌌고 요즘에 이 양반병원 가는 게 참 어디 가는 것보다 굉장히 쉽죠. 양반병원 가서 뭐 한번 일반적인 감기 치료해봐요. 10,000원도 안 돼서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병원에 한 번 가면은 20만 원, 30만 원, 이 정도 들 정도로 굉장히 큰 부담이었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한방도 마찬가지고 양반도 마찬가지인데, 나름대로 1950년대 정도 되면은 서양의학적인 어떤 체계가 잘 잡혀 있는 이런 시대죠. 그래서 그런 체계가 잡힌 이런 의료 제도로 한번 의료를 개편해보자라고 해서 뭐 한의학을 없애는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때 이게 반발하고 그러면서 한의사들이 반응하는 것이 무조건 대무만 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죠. 지금도 저 의료 분쟁 나면서 의정 갈등 나면서 학생들 또는 뭐 수련회들이 대무만 했는데 그 친구들이 얻어간 게 별로 없잖아요. 수련회들이 별로 얻어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좋게 해결됐다.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조건 데모하고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데모를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걸 갖다가 얻어낼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한이야기에는 용어를 없앤다는 걸 갖다가 다시 회복시켜라. 라고 했고 그것이 이 해결이 된 것이고. 둘 다 워낙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다 보니까 그 의견 대립이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주고 이거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 1996년, 93년, 6년, 7년 이때도 한약 분쟁이 있었죠. 한약 분쟁이 있을 때 약사들이 한약을 쓸 수 있게 만들어 줬어요. 그 지금 저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50대 이상은 다 한약 조절 이 권한이 있어요. 한약 조절권이 있고,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이 뭐야 한약사가 나오면서 한약을 한약사들한테만 주자. 먼저 있던 면을 뺏을 수 없고 하니까 한 4, 50대 이상 되는 약사들하고 한약사들이 이제 한약을 조제할 수 있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한약을 조제하고 하는데 여기서도 학생들이 1년 6개월 세개 학기를 유급당했어요. 세개 유급당하고 그러고서 다시 복학해서 이 수업을 진행을 받고 이렇게 된 것이죠. 지금 아마 의정 갈등에서도 의대 사람들이 약간의 혜택을 주지만은 거의 뭐 1년 반 유급되는 형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고시 보는 것이 해마다 한 번씩 보잖아요. 그다음에 전문의 시험도 해마다 한 번씩 보기 때문에 아마 2년 유급되는 형식으로 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급되는 형식으로 됐고 또 실제로 뭐 이 수련이 근무 환경이 좋아졌다. 또는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복귀하는 것도 문제고 안 하는 것도 문제고 한 이런 부분인데 아마 수련이들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은 크게 나아지질 않은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 의대 정원도 뭐, 뭐 더 많이 들어왔던 그 학년들은 상당히 좀 어떻게 할지 모르고서 이제 복귀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 굉장히 좀 어렵죠. 어찌됐건 이 통속 한의학 원론이라는 책에서도 한의학을 없애자 할 때 한의학에 대한 홍보를 좀 해야 되겠구나. 국민들이 한의학을 많이 더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런 통속 한의학 원론이라는 책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는데 이 책 내용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현대 과학적인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50년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의학을 서양 의학이라든가 일반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통속한의학 원론책 그렇게 두껍지 않거든요. 도서관에 있으니까 한번 빌려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장상론 이야기할 때도 장불 글자를 갖다가 파자해 가지고서는 이게 설명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내용이 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한데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은 아 옛날에도 한의학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나마 현대 그 시대에 맞게 설명하는데 큰 도움을 준 책이구나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도 경락이라는 것이 한약상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령하고 있으니 쭉 가서 도회지, 한국교통, 군사, 요지, 산업, 인정, 풍습 등을 이해하는 것이 살아갈 것이다. 시가적으로 변경되어 전세를 같이하는 데는 전라도 농장의 풍형, 반대 정세를 후에 돌아다니고 수학을 묻지 않아도 군사목포 대전에서 나오는 공물의 출고를 갖다가 보면 알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지역이 흉년이냐, 풍년이냐, 이런 것들도 물류를 보면은 또, 풍년이니까 흉년이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을 관찰하면 다른 부분들까지도 관찰할 수 있을 것이구나. 그것이 나름대로 어떤 교통 통로라는 이런 통로가 있어서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통로가 한약에서 말하는 경락이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내부에 있는 장부와 바깥에 있는 몸의 구조물,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이 통로가 한약에서는 경락이라고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뭐 건강상에서 수술해서 장기 환자를 보거나 그런 식으로 1950년대 이때에도 이런 이 수술을 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경락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경락이라는 실체를 갖다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하는 것과 그다음에 경락에는 실체가 있는데 이 경락학설이라는 것이 황제내경이라는 책에서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갑자기 언제 만들어졌나 모르고 황제래ge에 보니까 경락학들에 대한 내용이 거의 뭐 98% 완벽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경락도 다 황제래게에 나온 거. 2000년 이전에 나온 그걸 갖다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사람 몸이니까 변하지 않는 게 정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발전이 없는 거죠. 2000년 동안에 아무런 발전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게 없어요.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아주 옛날에 한 10만 년 전에 뭐 사람이 살았나 안 살았나 몰라도 처음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아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머리 아프다 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하죠? 일단 나도 모르게 손이 머리 가죠. 배 아프니까 어때요? 배로 손이 가고. 이런 나름대로의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쭉 쌓이다 보니까, 머리 아플 때 또는 배 아플 때 이렇게 자극하니까 좀 좋더라. 허리 아플 때,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좀 시원하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경험들이 모이고, 또 그런 경험들이 갑자기 또 머리가 아픈데, 장난치다 이렇게 잘못 때렸어요. 어느 부위를. 뭐 여기를 딱 때렸는데, 머리 아픈 게 좀 덜하네? 같은 이런 경험적인 측면들이 쌓이고 쌓여서 경락이란 체계를 만들어지지 않았겠느냐. 그것도 상당히 어렵죠. 그렇게 되는 것도. 하여튼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동양 사람들은 경락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서양도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못 만들었다고 하는 거.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똑같은 유사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쪽 동양에서는 경락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 서양에서는 경락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동양에서는 약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한약을 먹을 때 끓여 먹죠. 서양에서는 약을 끓여 먹는 게 있나요? 없어요. 아주 옛날에 뭐 아프리칸가 여기서 처음에 약을 끓여서 이렇게 끓여서 추출해서 약을 먹었다는 이런 것은 있다라고는 봤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나오는 약재들을 갖다가 다들 뭐 성분 추출해서 하는 이런 쪽으로 발전했지 그냥 한의학에서 말한 것처럼 끓여서 먹는 이런 것들은 거의 흔적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동양 사람들만 특이한 사람들인지 뭔지 몰라도 동양에서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만들었는데 서양에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역사적으로 공부해야 될, 밝혀내야 될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경락이란 것도 동양 사람들은 경락이란 걸 인정하고 사용을 했는데 서양의 사람들은 아직 인정을 안 했다는 것들도 좀 문제가 되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경락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다음 시간부터 수업할 때는 이제 이런 내용들 또는 그 퀴즈 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조별로 토론하고 발표하고 하는 형식으로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같이 조별 토론 같은 것 좀 할 수 있게 6명이니까 같이 조별로 앉아줘야 그런 것이 좀 잘 되겠죠. 그래서 6명씩 앉아서 좀 하고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 수업 관련돼서 문서를 하나 준 게 있죠. 자, 수업용 구글 문서의 발표 질의응답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 수업할 내용들 파일이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 요 한약 총광이라는 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쭉 보시면은 한약 총광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요 총광에 해당되는 부분이 교재 내용이에요. 거의 교재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파일을 보시면은 요 인터넷 들어가시면은 요 교재 내용이 다 나와요. 그래서 요거 싹 복사해서 인공지능한테 주고선 내용 정리해라. 이러면한테 주고서는 정리해라 하면 다 정리해주고 다 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보다 읽기가 좀 더 편하죠. 왜 한글 시켜놨잖아요. 한글을 같이 놨으니까 요거 보시면은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요거는 수업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이걸로 보면은 수업 내용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발표해놓은 좀 수정할게요. 그 다음에 한약교는 수업용 요 문서를 갖다가 여기다가 주로 내용들을 작성할 거예요. 여기 주면은
우리 수업에서 뭘 할 것이다 하면 여기다가 자기 해당되는 조에서 뭐 공부한 내용들을 여기다 기록하고 하는 형식으로 쭉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이 파일의 가장 마지막 밑에 부분으로 가면서는 할 내용들을 갖다가 계속 이야기하기 위해서 진행을 쭉 하도록 하고, 우리 수업에서 지금 이 팀 프로젝트, 경전 감독은 그냥 12주차에 한 번만 하는 걸로 하고, 12주차 우리가 수업에서 팀 프로젝트를 한번 모여서 몇 번을 가서 할까 좀 고민 중이거든요. 방제야, 또는 없고, 팀 프로젝트. 우리가 수업을 그 12, 13, 14주차, 세 개 주차에 걸쳐서 인터넷 강의 듣는 거 계속 똑같이 듣고요. 팀 프로젝트를 이때 한꺼번에 세 개 주차에 걸쳐서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따로 시간 내서 팀 프로젝트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주제만 정해놓고 주제 지금 안 정해도 되죠. 그때 가서 좀 대신 시간이 좀 촉급해요. 한 시간 동안에 그 주제 정하고 학습물품 만들고, 그러니까 주제 학습물품 미리 좀 만들고, 한 11주나 10주차에 그때부터 조별로 어떤 프로젝트 내용을 만들고, 주제를 만들고, 그 주제에 대해서 13주차에 내용 정리하고, 14주차에 그 발표하고, 그러니까 자료 만들어 발표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3시간까지 좀 부족한데, 그래도 좀 조금 더 시간을 더 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2, 13, 14주 차에는 그 팀 프로젝트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쭉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수업하는 내용을 약간 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팀 프로젝트라는 이런 측면에서는 해볼 만한 이런 과제가 될 것 같고 해서 팀 프로젝트를 주로 하다 보면은 대부분 어때요? 그냥 그때그때 모여가지고 그 벼락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 예전에는 계속 과제를 냈었죠. 하나하나씩 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하는 것 같아서 한번 또 형식을 바꿔서 전체적으로 12주 차에 한번 이 자료조사하고 13주차에 또 자료조사한 거 정리해서 PPT 내용 만들고 14주차에 발표하고 하는 형식으로 좀 할게요. 그래서 모든 조가 다 한꺼번에 다 발표 못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도 뭐 유튜브에 게시해라 라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발표도 하고 유튜브 게시도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좀 한번 팀프로젝트 하는 거를 좀 바꿔볼 텐데 팀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11주차, 10주차 이 정도 돼서 그래서 이때 하기로 했다고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요. 나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팀 프로젝트는 지금 뭐 과제 나간 거는 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좀 이 수업 진행을 하는데 인터넷 강의는 무조건 드려야 돼요. 그래서 꼭 듣게 하고 좀 수업하는 방식을 약간 바꿔서 한번 하도록 해볼게요.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수업에 관련돼서는 이제 조별로 모여서 같이 토론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경성관독에서 같이 번역하는 거랑 비슷하게 우리는 어떤 주제를 주면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하는데 나중에 주제도 여러분들이 잡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주제를 안 주고 해당되는 전체적인 주제가 있으니까 그 주제 중에서 주제 잡아서 근데 토론할 시간이 짧아요. 이 개론은. 이 경덕만도 그래도 1시간 반 정도, 1시간 20분 정도 시간이 되는데, 요 한약계는 50분 수업이죠. 가능하면 50분에 수업 마치려고 그래요. 50분 동안에. 45분 했으니까 35분에 마치는 거 원칙으로 할게요. 혹시 좀 더 넘어가서 5분 시간 더 지나간다면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수업 시간 지나는데요 하면은 가능하면 바로바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중간중간에 그 조별 토론할 때 그 조별 토론 시간이 좀 길어지고 늘어지고 하면은 그좀 마무리되는 시간이 좀 늦어질 수 있는데 그러지 않게 여러분들이 좀 이 뭐랄까 조별로 발표할 내용 정리해라 뭐 하라 이런 거 할 때 좀 많이 해주시면 좋고 거기서도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아마 그 우리 이 수업 문서에 인공지능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안 써놨네요. 뭐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을 뭐 안 써도 되겠죠. 하여튼 이 질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질문하는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뭐 이 출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앞에 거랑 똑같고, 예. 시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빵점, 예, 빵점이니까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수업 나오는 과정들 이렇게 성적 이렇게 내겠다 하는 것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찰일시 내는 것들, 그 다음에 수업 활동 결과물 이것이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고 발표 토의하는 거, 발표하는 거, 발표에 질의응답하는 거 15점. 과제물이 이것이 코넬로트가 되겠죠. 코넬로트고 팀 프로젝트 20%, 퀴즈 10%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다음 없죠? 네. 그럼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들 했어요.